어느 날 아침 눈을 떴더니 몸이 벌레로 변해 있다면 어떨까요? 놀랄 새도 없이 그 사람은 가장 먼저 이렇게 생각해요. 출근을 못하면 어떡하지? 이건 벌레가 된 남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쓸모없어진 사람이 가족에게 어떻게 지워지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죠. 오늘의 책은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입니다. 주인공 그레고르 잠자는 외판원이에요. 매일 새벽 기차를 타고 나가 물건을 파는 평범한 가장이었죠. 그런데 그날 아침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등딱지처럼 딱딱해진 등, 가늘게 버둥거리는 여러 개의 다리. 그런데도 그레고르의 머릿속은 온통 하나뿐이에요. 기차 시간에 늦으면 안 되는데. 가족들이 방문을 두드려요. 지배인까지 찾아와 왜 출근을 안 했냐고 다그치죠. 그레고르는 안간힘을 써서 문을 열어요. 그리고 그 순간 모두가 그를 보고 맙니다. 어머니는 비명을 지르고 아버지는 지팡이를 들어 그를 다시 방으로 몰아넣어요. 지배인은 도망치듯 떠나버리고요. 그레고르는 그렇게 자기 방에 갇혀버려요. 그나마 그레고르를 외면하지 않은 사람은 여동생 그레테였어요. 그녀는 매일 음식을 방 안에 넣어주며 오빠가 뭘 먹을 수 있는지 조심스레 살폈죠. 그레고르는 점점 자신의 새 몸에 적응해가요. 벽과 천장을 기어다니는 게 오히려 편해지기도 했죠. 하지만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그레테는 오빠가 기어다니기 편하도록 방의 가구를 치우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레고르는 이상하게도 그게 서글퍼요. 마지막 남은 사람의 흔적마저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가구를 옮기다 어머니와 마주친 그레고르.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기절해버려요. 뒤늦게 돌아온 아버지는 화가 나 사과를 던지기 시작하죠. 사과 하나가 그레고르의 등껍질에 깊이 박혀버려요. 그 상처는 끝내 낫지 않고 그의 몸에 남아 계속 그를 괴롭히게 됩니다. 그레고르가 벌어오던 돈이 끊기자 가족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요. 아버지는 은행 수위로, 어머니는 삭바느질로, 그레테는 점원으로 나가기 시작했죠. 그것도 모자라 가족은 방 하나를 새 남자에게 하숙으로 내줘요. 한때 아들의 방이었던 공간이 이제는 남에게 세를 주는 방이 되어버린 거죠. 그레고르의 방은 점점 창고처럼 변해가요. 아무도 청소하지 않는 방 안에서 그는 먼지와 쓰레기 사이를 혼자 기어다니며 하루하루를 보내죠. 어느 밤 하숙인들 앞에서 그레테가 바이올린을 켜요. 그 선율이 방문 틈으로 흘러들자 그레고르는 자기도 모르게 슬금슬금 거실 쪽으로 기어나가요. 그레고르는 생각해요.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도 자기가 짐승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음악이 그를 아직 사람이었던 시절로 데려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하숙인들이 그레고르를 발견하고 기겁해요. 이런 존재와 한 집에 살 수 없다며 당장 방을 빼겠다고 통보하죠. 그날 밤 그레테가 마침내 입을 열어요. 더는 저게 오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저것 때문에 이렇게 살 순 없어요. 없애야 해요.
누구보다 그를 챙기던 여동생마저 등을 돌린 순간 그레고르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가요. 이제 자신이 완전히 혼자라는 걸 그도 알아버린 거예요. 그레고르는 어두운 방에 누워 가족을 떠올려요. 원망보다는 오히려 애틋한 마음으로요. 자신이 사라지는 게 모두를 위한 일이라 생각하면서요. 새벽종이 새시를 알릴 무렵 그레고르는 마지막으로 숨을 내쉬어요.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방에서 그는 그렇게 교용히 눈을 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정부가 방을 열어봐요. 그리고 가족에게 소리쳐요. 와서 보세요. 저게 뻗어버렸어요. 죽음조차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전해집니다. 가족은 그레고르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기보다 오히려 안도해요. 성호를 긋고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들처럼 조용히 숨을 돌리죠. 가정부는 그레고르의 몸을 아무렇지 않게 치워버려요. 그렇게 한 사람의 존재가 쓰레기처럼 집 밖으로 사라져요. 그날 오후 잠자 가족은 오랜만에 다 함께 교회로 나들이를 떠나요. 창밖으로 스치는 봄볕이 마치 처음 맞는 햇살처럼 느껴졌죠. 전차 안에서 부모는 문득 그레텔을 바라봐요. 어느새 훌쩍 자라 아름다운 처녀가 되어 있었죠. 이제 좋은 신랑감을 찾아줄 때가 됐다고 두 사람은 조용히 생각합니다. 변신이 남기는 가장 무서운 점은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한 순간이 아니에요. 가족이 그를 서서히 아무렇지 않게 지워가는 그 속도예요. 카프카는 묻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믿는 이유가 사실은 그 사람의 쓸모 때문은 아니었을까? 쓸모가 사라진 순간 사랑도 함께 사라지는 건 아니었을까요? 흥미로운 건 그레고르 자신도 끝까지 가족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이 사라지는 게 그들을 위한 일이라 여기죠. 그게 이 소설이 주는 가장 조용한 슬픔이에요. 출근 못하면 어쩌나 걱정하던 그 첫 장면, 기억나시나요? 벌레가 되고도 일부터 걱정하는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와 그리 멀지 않을지도 몰라요. 만약 내가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면 내 곁의 사람들은 나를 얼마나 오래 견뎌줄까요? 그리고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였던 적은 없었을까요? 카프카는 답을 주지 않아요. 그저 벌레가 된 한 남자와 아무렇지 않게 봄나들이를 떠나는 가족을 나란히 보여줄 뿐이죠. 그 봄볕이 유독 눈부시게 그려진 이유. 어쩌면 그건 희망이 아니라 이 세계가 얼마나 쉽게 한 사람을 잊고 다시 웃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가족을 위해 벌어오던 사람에서 가족에게 짐이 된 사람으로, 그리고 끝내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 변신이야말로 진짜 이 소설의 제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벌레가 된 남자의 이야기이자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 답은 내리지 않은 채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